어르신,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 이제는 정말 벗어나고 싶지 않으신가요?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진통제에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만약 발바닥에 작은 파스 한 장을 붙이는 것만으로 그 오랜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면 속는 셈치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30년간 아픈 분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다 은퇴한 재활의학과 전문의 박서준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께서 이제 와서 뭘 하시며 아픔을 당연하게 여기시는 모습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도 주사도 심지어 큰돈도 필요 없는 저만의 비법, 발바닥 파스, 요법을 아낌없이 알려드리려 합니다. 허리, 무릎, 고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이 단 5분 투자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제 이야기가 어르신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통증과 친구처럼 지내게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73세 최순자 어르신은 10년간 무릎 통증 때문에 매일 진통제를 드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이 소중한 위장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은 미처 모르셨죠. 최순자 어르신처럼 오랫동안 진통제를 드시면 위장장애, 간 손상은 물론이고 중독의 위험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부작용 없이 통증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놓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약이나 주사 없이 허리, 무릎, 고관절 통증이 씻은 듯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보내주세요. 물론 무료입니다. 한번 꾹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발바닥 파스 요법의 핵심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발바닥이 왜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발바닥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모여있는 곳입니다. 우리 몸 전체의 축소판이자 지도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대전 서구에 사시는 76세 이영희 어르신은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지팡이에 온몸을 의지한 채 겨우 걸음을 떼셨습니다. 무릎 연골이 거의 달아밤마다 욱신거리는 통증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죠. 물리치료, 진통제, 침치료까지 안 해본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병원이라면 안 다녀본 데가 없어요. 한의원, 정형외과, 통증의학과까지 다 가봤는데 그때뿐이더라고요.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이영희 어르신께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딱 일주일만 제가 알려드리는 발바닥 그곳에 파스를 붙여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나 무릎이 아프면 아픈 부위만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나 발바닥부터 설명해 드립니다. 왜냐고요? 집도 기초가 무너지면 벽이 갈라지고 지붕이 내려앉는 법입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발이라는 기초가 흔들리면 그 위에 서 있는 무릎, 고관절, 허리가 차례대로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릎, 허리가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립니다. 발바닥에 파스를 한번 붙여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몸 전체의 균형을 되찾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영이 어르신도 처음에는 발바닥에 파스를 붙인다고 무릎이 나아져요 라며 의아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속는 셈치고 해보겠다며 집으로 돌아가셔서 매일 밤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5일 후 다시 병원에 오신 어르신은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 같으면 아이고 소리를 내며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는데 오늘은 그냥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처럼 발바닥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고 보호해주면 우리 몸 전체에 가해지는 압력과 균형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허리, 무릎, 고관절 통증까지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발바닥 파스, 요법의 첫 번째 원칙은 정확한 위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아픈 부위 근처에 아무렇게나 파스를 붙이시는데 그러면 효과가 절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발바닥의 통증 반사구는 아주 정확한 지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죠. 무릎 통증, 발바닥 중앙, 둘째 발가락 바로 아래쪽에 움푹 들어간 부분입니다. 이곳을 용천혈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에 파스를 붙이면 무릎으로 가는 통증 신호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 발뒤꿈치 중앙에서 앞쪽으로 약 3cm 정도 들어간 지점에 파스를 붙여보세요. 이 지점은 허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핵심 반사구입니다. 어깨 통증, 발의 바깥쪽 가장자리, 새끼발가락 아래쪽 부분에 파스를 붙이면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파스를 붙인 후 최소 6시간 이상 유지하는 것입니다. 통증 신호를 차단하고 몸이 회복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무시기 전에 붙이시면 잠자는 동안 회복 효과가 더욱 커진답니다. 많은 분들이 파스 한 장이 정말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제 30년 경력과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한 경험을 통해 이 방법이 특히 노년층 어르신들께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82세 김정숙 어르신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10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지만 고령의 나이에 수술을 받는 것이 너무나 두려우셨죠. 제가 알려드린 발바닥 파스 요법을 시작하신 지 단 2주 만에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고 3개월 후에는 지팡이 없이도 씩씩하게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김정숙 어르신은 수술 안 하고도 이렇게 좋아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우리 몸의 경락 체계와 관련이 깊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 전체가 기큐이가 흐르는 길, 즉 경락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발바닥에는 이 중요한 경락들이 모여 있어 이곳에 파스를 붙이면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서양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발바닥의 특정 지점은 특정 신경 반사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위를 파스로 꾸준히 자극하면 관련된 장기나 근육의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염증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파스 요법의 효과를 더욱 높이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스를 붙이기 전 따뜻한 물에 10분간 발을 담그는 족욕을 해보세요.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파스의 좋은 성분이 더욱 깊숙이 흡수됩니다. 대전에 사시는 75세 박철민님은 이 방법으로 20년간 그를 괴롭혔던 좌골신경통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통증 부위별로 더 자세한 파스 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목 통증, 손저림.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서 손목이 시큰거리거나 손이 저린 증상을 경험하십니다. 이럴 때는 엄지발가락 아래에 도톰하고 볼록한 부분에 파스를 붙여보세요. 이 부위는 손과 손목의 반사구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69세 오미자님은 이 방법으로 고질적인 손저림 증상이 크게 좋아져서 그토록 좋아하시던 뜨개질을 다시 즐길 수 있게 되셨다고 합니다. 목 통증, 어지럼증, 뒷목이 뻣뻣하고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새끼발가락 바로 아래쪽 측면에 파스를 붙여보세요. 울산에 사시는 77세 강민호님은 만성적인 목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는데 이 방법으로 통증이 크게 줄어들어 정말 오랜만에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발목, 무릎 부종. 다리가 잘 붙는 분들은 발바닥 중앙에서 약간 뒤꿈치 쪽으로 3cm 정도 이동한 지점에 파스를 붙여보세요. 이곳은 우리 몸의 림프 순환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반사구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18세 윤지혜님은 오랜 부종 문제가 이 방법으로 개선되어 이제는 발이 편안하게 신발에 쏙 들어간다며 좋아하셨습니다. 파스를 붙일 때 중요한 점은 너무 세게 압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효과를 높이려고 파스를 꾹꾹 눌러 강하게 붙이시는데 이는 오히려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압력으로 부드럽게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일 한 번씩 파스를 갈아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같은 자리에 24시간 이상 파스를 붙이면 피부가 자극을 받아 빨갛게 되거나 가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떼어내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새 파스를 붙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또한 시중에 파는 파스 중에는 자극이 너무 강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께는 약한 자극용 또는 혈액순환용이라고 표시된 제품을 추천해 드립니다. 피부가 예민한 어르신들에게 자극이 강한 파스는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는 파스는 그저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올바른 지점에 꾸준히 파스를 사용하면 단순한 통증 완화를 넘어 근본적인 개선까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80세 황진규님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10년간 고생하셨지만 6개월간 꾸준히 발바닥 파스 요법을 실천한 결과 통증이 90% 이상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최적의 결과를 위해서는 첫 2주간은 매일 밤 파스를 붙여주시고 증상이 좋아지는 것이 느껴지면 일주일에 3-4회로 횟수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79세 나불례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15년간 알아온 척추관 협착증 통증이 크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한 달은 매일 밤 했더니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더라고 하시며 경험담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발바닥 파스 요법의 효과를 2배, 3배로 만드는 보조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스만 붙여도 효과가 좋지만 다음에 알려드리는 방법들을 함께 하시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5분 발바닥 마사지. 파스를 붙이기 전에 발바닥 전체를 5분간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세요.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파스의 성분이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천안에 사시는 76세 서강준님은 이 방법으로 파스 효과가 2배는 더 좋아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뜻한 생강차 한 잔.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면서 파스를 붙여보세요. 생강은 몸속부터 따뜻하게 데워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 파스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충주에 사시는 83세 문성근 어르신은 생강차와 발바닥 파스를 함께하니 무릎 시린 통증이 신기할 정도로 빨리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다리 높이 올리기. 파스를 붙인 후 20분간 편안하게 누워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놓으세요. 베개나 쿠션을 다리 밑에 받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리의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파스의 효과가 온몸으로 더 잘 퍼져나갑니다. 청주에 사시는 72세 배정자님은 이 방법으로 다리 부종과 함께 무릎 통증까지 개선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제가 의사로 일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통증을 줄일 수 있는데도 그 방법을 몰라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였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지라며 체념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적절한 관리와 올바른 방법으로 통증 없는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발바닥 파스 요법이 모든 통증에 대한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넘어지거나 다쳐서 생긴 심각한 외상이나 급성염증, 골절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만성 통증, 특히 퇴행성 관절염이나 근육통 같은 노화와 관련된 통증에는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입니다. 이제 발바닥 파스 요법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오해 1. 효과가 일시적일 뿐이다. 많은 분들이 파스를 임시 진통제처럼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꾸준히 사용하면 만성 통증의 근본 원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원주에 사시는 81세 임하령님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3개월간 꾸준히 발바닥 파스 요법을 실천한 결과 10년간 그를 괴롭히던 허리 디스크 통증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파스 없이도 편안하게 지내는 날이 훨씬 많아졌어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오해 2. 더 강한 파스가 더 좋다? 사실 발바닥 파스 요법에서는 자극의 강도보다 정확한 위치가 100배, 1000배 더 중요합니다. 너무 강한 파스는 오히려 피부에 자극만 일으킬 수 있으니 중간 강도의 파스를 올바른 위치에 정확히 붙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오해 3.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효과가 있다. 우리 몸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과 정도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만에 효과를 느끼시고 어떤 분들은 2, 3주가 지나야 효과가 서서히 나타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항에 사시는 77세 송강호님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강호님은 퇴행성 고관절염으로 10년간 고생하셨습니다. 걸을 때마다 고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통증이 너무 심해 5분만 걸어도 주저앉아 쉬어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지만 고령의 나이에 수술을 받는 것이 두려워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발바닥 파스 요법을 시작하신 지 일주일 만에 통증이 줄기 시작했고 3개월 후에는 통증 없이 30분 이상을 거뜬히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송강호님은 수술 안 하고도 이렇게 좋아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병원 검진에서 의사가 관절 상태가 예전보다 오히려 좋아졌다고 말했을 때는 정말 놀라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발바닥 파스 요법은 단순한 통증 완화를 넘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발바닥 파스 요법을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파스를 붙이기 전에 발을 깨끗이 씻고 물기를 완전히 말린 후 사용하세요. 습기가 있으면 파스가 제대로 붙지 않고 효과도 떨어집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하루에 한 번, 자기 전에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적응되면 낮에도 한 번 더 붙일 수 있지만 처음부터 너무 자주 하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파스를 붙일 때 주의할 점은 너무 넓은 면적에 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손가락 한마디 크기로 작게 잘라서 정확한 반사구 위치에 붙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넓게 붙이면 오히려 정확한 자극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들에 대해 알기 쉽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Q. 파스를 붙인 후 간지럽거나 따끔거리는데 괜찮은가요? A. 네,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파스의 성분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면서 가벼운 자극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한 통증이나 발진, 물집 등이 생기면 즉시 파스를 제거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Q. 당뇨병이 있는데 발바닥 파스 요법을 해도 될까요? A. 당뇨병 환자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로 인해 발의 감각이 둔해진 경우가 많아 파스의 자극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가족이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파스를 붙이고 피부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 발바닥에 굳은 살이 많은데 파스가 효과가 있을까요? A. 굳은 살이 있더라도 파스의 좋은 성분은 피부를 통해 흡수됩니다. 다만 파스를 붙이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가 피부를 부드럽게 한 후 사용하시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굳은 살이 너무 두꺼운 부위는 피하고 그 주변 부위에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 파스 대신 다른 것을 사용해도 되나요? A. 파스간치가 없을 때는 생강을 갈아서 만든 페이스트나 알로에 젤을 거즈에 묻혀 붙여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생강은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알로에는 진정 효과가 있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효과의 지속 시간은 파스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발바닥 파스 요법은 전통의학의 지혜와 현대의학의 원리가 결합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3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큰 효과를 볼 줄은 몰랐다고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84세 안성기 어르신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으로 15년간 고생하셨습니다. 걸을 때마다 허리와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있어 5분만 걸어도 길게 주저앉아야 했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큰 효과가 없었고 수술은 고령으로 인한 위험이 커서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안성기 어르신이 발바닥 파스 요법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통증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고 3개월 후에는 30분 이상 통증 없이 산책을 즐길 수 있게 되셨습니다. 어르신은 이 간단한 방법으로 15년 묵은 통증에서 해방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감격의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발바닥 파스 요법과 함께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 아주 간단한 운동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발가락 꼼지락 스트레칭. 의자에 편안히 앉아서 발가락을 최대한 활짝 폈다가 5초를 유지하고 다시 주먹을 쥐듯 꽉 오므려 5초를 유지합니다. 이 동작을 10회 반복하세요. 발바닥의 반사구를 자극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발목 돌리기.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회, 반시계 방향으로 10회 천천히 돌립니다. 반대쪽 발목도 똑같이 해주세요. 발목 주변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파스의 효과를 높여줍니다. 테니스공 발바닥 마사지. 테니스공이나 작은 마사지 볼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발을 올려 앞뒤로 부드럽게 굴리며 발바닥 전체를 마사지합니다. 한 발당 2~3분씩 하시면 뭉친 근육이 풀리면서 시원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창원에 사시는 73세 최민식님은 이 운동들을 파스 요법과 함께 실천한 결과 만성 족저근막염, 발바닥 통증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아침마다 첫 발을 디딜 때마다 발바닥을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통증 없이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어르신들께 드리는 귀한 가르침.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발바닥 파스, 요법은 단순한 통증 관리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이 탓이라며 체념하기 전에 내 몸을 내가 직접 돌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몸에는 스스로를 치유하는 놀라운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발바닥에 작은 파스 한 장은 그 힘을 깨우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통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실천과 꾸준함이 모여 어르신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신 방법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가장 먼저 시도해보고 싶은 부위와 어르신의 통증 경험을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도 꼼꼼히 읽어보고 응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글이 어르신의 건강에 한 줄기 빛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앞으로도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귀한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주변에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친구분이나 가족이 있다면 이 글을 공유해 주세요.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르신의 모든 날이 통증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